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송군 분하면 양숙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마을 회관 신축 등으로 농촌의 생활 여건이 높아지며 마을의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정부대구 지방합동청사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 자존 의식을 확립하고 순국 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감염병 예방 시범 학교에 지정된 예천 동부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수돗가에 타이머를 부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청송군 분하면 양숙 1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하나인데요. 마을 회관 신축 등으로 농촌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며 마을의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청송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좁은 경로당밖에 없었던 작은 마을에 번듯한 마을 회관이 들어섰습니다. 전체 마을 회의가 있을 때는 이제 요게 조만한 경로당이 현재 있으면 옛날에 그 동회가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고 노후화된 그 경로당에 그 30년 전에 어른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 마을 회의도 하고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와서 쉬기도 하고 겨울에는 같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이 신축 마을 회관을 지어가지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송군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하나로 분안면 양숙 1리에 마을 회관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마을 회관을 짓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한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정주 의욕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가 모여 함께 활동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청송에서는 올해까지 25개 마을에서 마을 회관 신축과 공동 주차장 조성, 보행 데크로드 등이 조성됐고 앞으로 14곳에서 다양한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손 씻습니다. 씻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재보진 않았지만 한 1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진짜 물만 잠깐 묻히고 나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바른 손 씻기 시간은 최소 30초라는 거 아십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석구석 씻으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경북 예천의 동부초등학교에서는 수돗가에 30초 손 씻기 타이머를 부착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시범 학교로 지정되고 올해 붙인 건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올바른 손 씻기를 배웁니다. 손등부터 손바닥, 손톱까지 잘 씻어야 한다는 걸 보고 수돗가에서 손을 씻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면 보이는 이것은 타이머인데 손을 30초간 씻으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맞춰뒀습니다. 올해 초 경북도는 예천 동부초등학교를 첫 감염병 예방 시범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는 결핵이나 수두 등 감염병을 막기 위한 생활 수칙을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손 씻기입니다. 학교에서 손 씻기 교육을 하니까 그 손을 좀 더 잘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비누 만들기 꾸러미를 활용하는 등 재미있게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지금 그 곰돌이 모양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집에 가서 그 비누도 별로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지고
쓰기도 하고 엄마 아빠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이거 자주 써달라고 이야기도 할 거예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손 씻기 예방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손 씻기가 더욱더 즐거워진 것 같고 감염병 예방 시범학교는 경북에서 첫 사례지만 이미 다른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 경북도는 앞으로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일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가 학교거든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발생하면 가정으로 오고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로 퍼지고 요거를 한번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해보자. 감염병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교육계의 노력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아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연장 선포문 낭독과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파리평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의 활동 등을 담은 사진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편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도 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금호읍 일대에 6억 원을 들여 청년을 위한 소믈리에 마을, 와인의 취하리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방침입니다. 영천 지역 청년단체와 함께 와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와인 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지방 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지방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수성을 이인선 국회의원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에 적용되지만 이 의원은 69만 제곱미터의 지산지구와 75만 제곱미터의 범물지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한 택지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도 노후 계획도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구인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과 소방의 허위 신고 접수가 증가세를 보인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접수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경찰과 소방 모두 허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경찰은 4.2%, 소방은 3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소방의 경우 지난해 900여 건의 허위 신고에 대해 한 건의 과태료 부과조차 없었다며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부가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와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토큰 증권이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등을 주제로 발제했고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무료 택시 정책이 시행되고 지원 금액도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잘 사는 경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덕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77개 기업의 이자 비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39조 9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50.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지난해 2조 6,900여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SK 등도 2조 원 이상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서 지난해 이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라 실적은 줄고 고금리 압박으로 비용은 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비례 의석수를 확대할지 말지, 또 의원 정수를 줄일지 말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개편안을 나흘 동안 논의합니다.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의 경우 인접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최대 5명을 뽑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권역 또는 시도별로 나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구당 최대 7명을 뽑되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를 하는 개방형 방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이후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3가지 방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의견들을 대표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위성정당 창당,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차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선거구의 크기,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선거제 개편의 단일안이 쉽게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10일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적의 침투와 도발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된 이번 협의회는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을 이용한 미립국 침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경북도는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을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역의 생태자원인 망월지에서 두꺼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다시 현장 행사로 추진됩니다. 프로그램은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망월지 두꺼비의 생태 특징과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학습하고 망월지에 서식하는 두꺼비를 직접 관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